안녕하세요. 금융 경제 뉴스를 전해줄 아임파파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보이스피싱 위험성과 예방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부정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이나 개인 정보를 훔치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대출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 상대는 은행 직원인 척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며 대출금을 복구해 줄 것이라고 유도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계좌에서는 약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한 상대는 은행 직원인 척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의 은행 계좌에서는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회사의 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전화를 받아 급여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척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의 급여 계좌에서는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남성은 은행에서 이체된 돈이 이상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한 상대는 은행 직원인 척하고 개인 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은행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무서운 사례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고가 빈번하여 소비자 경보 안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올바른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내 인터넷 주소 유래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가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범이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전달하면 이를 악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범이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피해자가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 대출 실행을 위해 사전 자금 입금을 유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금융감독원 발표 사례로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용을 숙지하시고 소중한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전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전화가 왔다면 그 회사의 고객센터나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하여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화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경우 전화번호가 익명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에서 개인정보를 묻거나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보안, 번호,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지 마세요. 셋째, 다양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공격자들이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공격에 대비하여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MS를 통한 본인 인증 OTP 등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공격을 예방하고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임파파였습니다. 꾸준히 금융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